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필라테스 호흡입니다. 조셉은 천식을 알았기 때문에 평소 호흡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호흡법에 대해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호흡에 대해 영상을 두 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호흡에 관해 조셉이 언급했던 내용, 호흡과 관련된 해부학, 필라테스에서 언제 마시고 내쉬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영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호흡 운동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조셉의 저서 중 한 권인 You Are Healthy라는 책을 보면 호흡에 대한 조셉의 견해가 들어있습니다. 조셉은 이 책에서 어릴 때는 습관이 쉽게 형성되니까 어린아이에게 마인드와 바디의 균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 호흡을 바르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중 가장 첫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깊게 마시며 체스트를 확장시키고 내쉴 때는 복부를 인앤아웃하며 폐 안의 모든 공기를 비워내는 풀 엑세일링을 제시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샤워를 할 때 브러쉬로 하는 모공 스크럽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죠. 코 세척.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코 세척하는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시대를 많이 앞서가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책 Return to Life에서는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행위가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달려있다 라고 쓰여 있어요. 더불어 호흡할 때 공기의 원자까지 모두 짜내면서 폐를 진공 상태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4개의 매트 동작이 담겨 있는데 이 동작들을 설명하는 글에서 인헤일과 엑세일을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모두 대문자 표기되어 있어요.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PMA에서 조셉의 직계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도대체 조셉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중 한 가지가 breathing, 호흡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필라테스 스쿨에서 호흡을 무브먼트 프린시플, 움직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만 봐도 호흡이 필라테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죠. 조셉은 브레서사이저라는 것을 발명하셨는데 호흡을 트레이닝하는 소도구예요. 기회가 된다면 이 기구를 사용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해부학에서는 호흡과 관련된 뼈와 근육, 또 간단하게 내장기와 신경계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호흡과 관련된 뼈부터 살펴볼까요? 이 뼈는 하나하나는 립, 갈비뼈, 립 12개가 모두 합쳐진 걸 세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립 케이지, 흉곽이라고 합니다. 립 케이지는 앞뒤, 좌우, 위아래,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데 세지탈 플레인에서 스터넘과 위쪽 립이 위아래로, 코로날 플레인에서 중간 립이 양옆으로,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아래쪽 립이 모아졌다가 벌어졌다가 하며 움직입니다. 립 한 칸 한 칸은 또라식, 흉추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흉추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호흡이 원활할 수가 없겠죠. 또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면 흉추의 기능이 좋지 않을 거예요. 립케이지 안에는 호흡을 담당하는 내장기, 폐와 심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등이 굽으면 폐가 앞쪽으로 밀리고 심장이 뒤로 빠지면서 심폐지구력과 폐활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필라테스 매트 운동에서 눕거나 앉아있는 자세가 많죠. 이유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평소 경직되었던 심장이 이완되고 내장기가 정상적인 위치에 놓이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리턴 투 라이프에 설명되어 있어요. 또 조셉은 등을 구부정하게 만들어서 폐를 압박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요새 아이폰 포스처라고 이렇게 구부정해서 스마트폰 하는 자세를 장시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호흡의 기능이 좋을 수 없겠죠. 근육을 살펴보면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호흡의 약 60-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다이아프램,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을 기준으로 흉곽과 복강을 나누고 흉곽, 가슴 안에는 심장과 폐가, 복강, 배 안에는 위, 간, 대장, 소장,
신장 등이 있습니다. 횡격막의 모양은 이렇게 낙하산 모양으로 생겼고 우산처럼 모아졌다가 펼쳐지며 움직입니다. 마실 때 폐가 커지니까 횡격막의 돔이 넓어지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내쉴 때는 폐가 작아지니까 돔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횡격막의 부착점은 앞쪽에서는 명치와 립, 뒤쪽에서는 허리에 있기 때문에 립 커넥션, 복강 내 압력, 요추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횡격막 신경인데 자극을 받으면 경련이 일어나고 이때 딸꾹질을 하게 됩니다. 뇌신경 10번 신경인 미주신경과 식도와 동맥, 정맥이 횡격막을 관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순환 그리고 소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횡격막과 함께 작용하는 1차 호흡 근육은 립 사이사이에 있는 인터코스탈리스나 조셉이 강조했던 복근들도 매우 중요한 호흡 근육이에요. 이 1차 호흡근들을 보조해주는 2차 근육들도 있는데 대부분 위쪽, 목, 가슴, 어깨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SCM, 스칼렌, 어퍼 트라페지우스, 팩토랄리스 등이 있습니다. 2차 근육들이 1차 근육보다 더 활성화가 되면 어깨나 목으로 하는 얕은 호흡을 하게 되고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가끔 치아 사이로 이렇게 하는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호흡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 호흡 근육이 아닌 목,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가고 2차 호흡근들이 과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혀의 바른 위치는 상악궁의 아래입니다. 혀가 입천장을 받쳐줘야 되는데 혀 끝으로 치아 사이를 밀어내게 되면 아래턱이 경직되고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호흡할 때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받쳐주고 기도를 충분히 열어서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해부학 공부할 때는 호흡 근육들을 1차, 2차 나눠서 마실 때와 내쉴 때 호기, 흡기, 어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외웠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실 때는 폐의 뒤쪽과 아래쪽까지 숨을 충분하게 보내며 깊게 호흡하고 이때 폐가 늘어나니까 다이아프램의 돔이 펼쳐지면서 립케이지가 커집니다. 내쉴 때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다이아프램의 돔이 다시 올라가면서 배 안이 넓어지는데 이때 조셉이 책에서 언급하셨던 대로 공기의 원자까지 모두 짜내며 배를 납작하게 풀 엑세일 하면 됩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호흡대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척추를 컬할 때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내쉬고 아치할 때 체스트를 넓게 펼치며 마십니다. 스프링이 길어질 때 마시고 스프링이 짧아지는 것을 컨트롤 하면서 내쉽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듯 강사도 회원에게 필요한 호흡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강사의 직감으로 강사 본인이나 회원에게 필요한 호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년 전에 제 교육생 중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셨었는데 그분께 동의를 얻어 제 질문과 제가 드렸던 답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잘 지내시죠? 교육 끝날 때가 겨울이었는데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저는 어떤 스튜디오에서 수업도 하고 가끔씩 대강도 하면서 지낸답니다. 대강 다니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려고요. 제가 수업하는 스튜디오에서는 처음부터 저랑 수업한 분들이라 교육 때 배운 대로 호흡 큐잉을 하면 그대로 회원님들이 따라오시는데 예를 들면 푸덕에서 인헤일 캐리지 나가고 엑세일 캐리지 들어오고 대강 가서 제가 하던 대로 하면 회원님들은 호흡이 반대더라고요. 전 마시고 캐리지 나가라고 하는데 회원님들은 후 하면서 나가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 협회마다 호흡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대강 갈 때마다 꼭 한 타임은 호흡 크게 하는 분이 계셔서 신경 쓰이기도 하고 왜 다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어 톡 보냅니다.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매뉴얼의 호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시며 캐리지 아웃 혹은 내쉬며 캐리지 아웃 둘 다 괜찮아요. 마시면서 캐리지를 아웃하면 파워하우스로 캐리지를 컨트롤하는 것에 포커스, 반대로 내쉬면서 캐리지가 나간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포커스, 뭔가 힘쓰는 느낌으로요. 근력이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 회원님의 경우 내쉬면서 캐리지 나가는 게 익숙해서 본인의 습관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스완을 할 때 아취를 하는 구간에서 마신다면 척추가 길어지는 것에 포커스, 또 아치를 할 때 내쉰다면 복근이 늘어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움직임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 동시에 해야 하는 게 할 일이 두 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과 움직임을 코디네이션, 협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사의 판단으로 회원이나 클래스에게 필요한 호흡을 선택하고 미리 정보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파워하우스를 주제로 캐리지가 들어올 때 내쉬는 호흡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나중에 고급 단계로 가게 되면 호흡은 바디가 마음먹은 대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조셉이 본인의 운동 메소드를 컨트롤로지, 조절하기라고 불렀듯 몸과 마음,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 연습해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호흡과 관련된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